오타니와 이정우, 에런 저지까지 볼 수 있는 기회, 이현우의 MLBTV 개막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장현입니다. 그야말로 역사를 바꿀 디트로이트와 타릭 스쿠발의 연봉조정위원회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스쿠발의 연봉조정 이야기와 함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PN의 제프 파산이 최초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스쿠발이 연봉 조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해 연봉이 3,200만 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 디트로이트의 제시안은 1,900만 달러였는데요. 양측의 격차가 무려 1,300만 달러에 달했었죠. 맞습니다. 연봉 조정 역사상 가장 큰 금액 차이였고요. 이 중간 지점이었던 2,550만 달러에서 합의 시도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스쿠발 선수가 됐고,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470억 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올해 또 받게 됐습니다. ESPN은 연봉 조정 제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다라면서 스쿠발의 소식을 보도했네요. 네, 스쿠볼은 현역 최고의 좌완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 2018년 신인 드래프트 9라운드에 디트로이트에서 지명을 했었는데요. 이 낮은 지명 순번에서 알 수 있듯이 드래프트 당시에는 큰 기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밖에 모르는 성실함으로 마이너리그에서 두각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2020년 데뷔 이후에도 서서히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리그 최고의 투수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탈삼진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거두면서 생애 첫 사이영상을 수상을 했고요. 지난해에도 2024년의 활약을 이어가면서 2년 연속 사이영상을 수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2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에서 사이영상을 수상한 마지막 투수 1999년과 2000년 페드로 마르티네즈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온 기록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스쿠볼의 연봉 조정은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요. 첫 연봉 조정 때 이 스쿠볼은 265만 달러를 받았고요. 2024년에 사이영상을 받고 나서 2025년에는 1015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사이영상을 등에 업고 올해는 3,200만 달러를 제시를 한 건데요. 2천만 달러 미만의 구단 측 첫 오퍼를 듣고 실망해서 금액을 키워서 부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구단의 오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오퍼를 부르고 올려주려는 생각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너무 첫 오퍼가 아쉬웠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선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연봉 조정 제도 자체가 그동안의 선례를 바탕으로 제시를 하는 거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만 달러는 현역 최고의 투수에게는 부족해 보인다는 게 현지의 중론이었습니다. 만약에 2천만 달러 중반대만 됐더라도 구단 측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번에 스쿠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많은 역사, 많은 기록들을 또 세웠는데요. 종전 메이저리그 연봉 조정 최고액은 지난 2024년에 후안 소토 선수가 받았었던 3,10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소토는 슈퍼2 대상자였기 때문에 네 번째 연봉 조정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연봉 조정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액은 2023년 오타니 선수의 3천만 달러였으니까 이것도 역시 스쿠발이 또 넘어섰죠. 네, 투수로 한정했을 때는 종전 투수 연봉 조정 최고액은 지난 2015년에 데이비 프라이스가 세웠었던 1975만 달러입니다. 이 투수로 연봉 조정 2천만 달러의 벽을 깬 건 물론이고 3천만 달러의 벽까지도 한 번에 깨버린 스쿠발인데요. 투수 연봉 조정 역사상 최고 인상폭 역시도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제이콥 디그롬이 960만 달러를 인상시켰는데 스쿠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185만 달러를 올려서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스쿠발이 받는 3,200만 달러는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투수 5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스쿠발보다 많이 받는 투수는 윌러와 디그럼, 콜, 글래스나우, 발데스 뿐인데요. 이 선수들은 모두 FA 계약을 맺었거나 대형 연장 계약을 맺은 사례이기 때문에 스쿠발의 연봉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연봉 조정 협상에서 사실은 보라스가 오랜만에 전략을 제대로 구사를 했습니다. 기존 관행대로라면 연봉 조정 구간 선수들은 비슷한 연차인 선수들끼리만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는 스쿠발과 비슷한 성적을 낸 선수들을 참고해서 하려던 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스쿠발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쓰지 않았었던
예외 조항을 근거로 3,2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 타임 5년 차를 채운 선수는 연봉 조정 사례 외에도 리그 전체 계약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4,200만 달러를 받고 있는 윌러와 스쿠발이 동급으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청문회 위원들은 싸이 영상 2연패처럼 정말 특별한 업적을 이룬 스쿠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쿠발이 승리를 거두면서 또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본인의 연봉 외에도 말이죠. 그렇죠. 스쿠볼이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FA 직전 선수들의 연봉은 꽤 오르게 될 겁니다. 연봉 조정 기간 선수들의 연봉이 실제 활약보다 저렴했었다는 걸 인정받은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쿠볼의 승리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있을 노사 협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3,200만 달러의 연봉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쿠발의 연봉이 반영된 올해 예상 페이롤은요 2억 1,500만 달러에 육박하게 됐는데요. 이게 역시 구단 역사상 최고 연봉 지출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페이롤 대비했을 때에도 6천만 달러가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에 올해 디트로이트는 반드시 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도 발데스 영입이 반영된 이 팬그래프의 월드 시리즈 우승 확률을 살펴보면 디트로이트가 5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번 시즌 대권 도전을 노려볼 만한 전력을 구축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스쿠볼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날 영상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발데스 영입은 올 시즌 디트로이트가 달리겠다라는 선언이다. 발데스를 영입했는데 스쿠버를 트레이드해버리면 요거는 사실 뭐 똔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팬들의 큰 반발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시즌에는 이 발데스와 스쿠볼 원투펀치가 시즌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디트로이트가 팔 수 있는 시기를 만약에 적는다고 하면은 마감 시한을 앞두고 가을 야구 진출이 어려워졌을 때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올해 디트로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 우승 전력일 뿐만 아니라 월드 시리즈 우승도 노릴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스쿠버를 트레이드해서 유망주나 직전감 자원들을 모아온다. 요런 시나리오는 이제 좀 어려워진 것 같고 스쿠버과 함께 끝까지 시즌을 마치고 월드 시리즈까지 도전해본다. 그 다음에 보상픽, 퀄리파잉 오퍼를 주고 보상픽 한 잔을 받는다. 요게 좀 현실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쿠볼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진 다저스와 매츠 같은 이 빅마켓 팀들은 결국 스쿠볼을 FA로 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스쿠볼이 FA 시장에 나온다면 당연하게도 야마모토의 3억 2,500만 달러를 넘는 투수 역대 최고액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투수 최초의 4억 달러 계약을 노리고 있을 스쿠벌과 에이전트 보라스, 이 4억 달러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5,880억, 거의 5,900억에 달하는 그런 금액인데 과연 스쿠벌 선수가 올해 정말 좋은 성적으로 이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싸이 영상 3연패를 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스쿠벌 연봉 조정 승리 소식과 함께 향후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편 나눠봤습니다. 이현우의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비시즌에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개막전에 맞춰서 직관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양키스의 단독 개막전을 시작으로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개막 3연전 총 4경기를 보는 일정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